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주최자분들, 주관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또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특히 또 지식재산이라는 또 영역에 있어서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또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또 글로벌한 또 이렇게 지표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 정말 또 과학과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또한 대전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대전에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만들었던 굉장히 또 많은 투자를 통해서 또 많은 인프라를 또 창설을 하셨고,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학 분야와 혁신 분야에서의 또 선두주자가 돼가는 그런 또 대전이라는 곳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정책 방향과 지식 재산 활성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오픈 과학 그리고 오픈 데이터의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더 공유해 드리고자 하시는데요. 이것이 또 지적재산 분야와 관련돼서 이것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데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재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또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 그다음 법 정책 분야에 있는 분들, 정책 분야에 있는 분들, 그다음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인지 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특히 또 이제 공중보건 분야의 입장에서 메디컬 분야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파리의 그 파스텔 연구소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제 1888년 아주 초기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리의 파스테르 연구소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 때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때에 이 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초기의 실험실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루이 파스테리가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바쳐서 실험을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바이오 메디컬 시장에서의 미래가 담겨 있는 곳이었고 꿈이 담겨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이 파스테르의 박사님의 그 비전과 꿈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유럽에서 첫 번째 특허는 160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먼저 이제 이거 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조율이 많아졌고 정책이 관련 이제 국제 지식 재산과 관련된 많은 관련된 기관이 생겼고 또 많은 협력이 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막 생기기 몇 년 전에 루이 파스텔 박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때에 이 건물이 생기고 그것이 또 그 당시 때 이제 공중보건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유럽 전역에 걸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또 나타냈던 그런 또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 특허청에서 독일에서 제일 처음에 자동차 관련된 특허를
소설을 또 그 당시 때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 그림에서만 보시면 이제 바깥에 말이 이제 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차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동차로 바뀌는 우리가 시대에 또 이제 접하게 되었죠. 자, 루이 파스테르 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분은요, 에르스트 듀렌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이분의 이제 그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스트 듀렌 박사님은 27살, 당시에 27살에 박사 과정에 있던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제 페니실린을 제일 처음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생제, 나중에 이제 항생제로 알려져 있죠. 이제 페니실린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페스테르 연구소에서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투자나 아니면 정책적인 그 당시 때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27살의 박사학위 학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30년 이후쯤 돼서 이분의 페니실린은 이분이 제일 먼저 어쩌면은 알렉산더 플레밍보다 32년 전에 이 페니실린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에는 이미 학생밖에 되지 않았고요. 30년 전이 지나서 플레밍이 이제 이것이 발견을 해왔다라고 전 세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만약에 그 듀센 박사님께서 이것을 조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과거의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페니실린이 활용이 된 것은 정말 세계 2차 대전 그 무렵에 돼서야지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견이 제일 먼저 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정책들이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그 결과가 세상에 나와서 상업화가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에는 정체적인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부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적인 혁신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입니다. 한국의 파스테르 연구소의 김 박사님인데요. 저희는 드라그 18개월 이전에 드라그 신약 발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박사님께서 이제 사진 자세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제 이것을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과학자들과 또 이게 또 많은 그 영향력을 주셨던 또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레카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을 후보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제 훌륭한 거죠. 자, 여기 그 옆에 보면은 G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G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겠습니다. GII라고 했을 때는요, 글로벌 혁신 지수입니다. 한국은요, 글로벌 혁신 지수 GII 2021년 이 랭킹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를 앞선 그런 게 결과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등등의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과 쟁쟁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경제국이 또 이런 혁신성을 산출하는 글로벌 경제 지수, 그리고 이러한 이제 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기업,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명확성을 부여한다라고 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 김 박사님, 하세르 연구소의 김 박사님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이분이 중요한 성과를 보자면 이제 과학 기술의 이제 기술 이전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 중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과학 혁신이 모든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보편화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경제가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과학 기술, 그다음 과학적인 발전은 또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모든 전 인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수명은 1800년대서부터 증가를 하였습니다. 1800년대 초 같은 경우에서는 한 30대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평균 인간 수명이 85세까지도 지금 보통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도 인간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중보건에서, 그리고 그 바이오 과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진전이 또 이와 같은 인간 수명의 증가로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에서의 주요 진전을 한편 찾아보자면 과학적인 발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혁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정책이 주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이런 공중보건과 과학적 발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도 많이 또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 항생제에 대해서 보다 더 백신에 대해 요즘에 오늘날에 팬데믹과 관련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항생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와 같은 약물에 대해서 이거 중요성, 공중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보다 더 많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정책이 잘 마련이 되었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10만 명당 이제 사망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이제 보시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제 팬데믹 같은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발견뿐만 아니라 페니실린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페니실린이 했던 역할보다도 정책적인 유수물과 관련된 우리가 마시는 식수와 관련된 정책이 공중보건과 실질적인 인간의 건강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더 미쳤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책이 주도가 되고 과학 혁신에 더해서 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저는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에서 이게 신축 건물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이제 이 사진의 오른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 건물, 신축 건물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파리 파스테르 연구소는 1887년에 개소를 하였고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 비영리 사립 연구소입니다. 루이 파스테르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역을 이제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식량 생산, 예를 들자면 맥주와 와인 효모화에도 영향을 미치셨고요. 그리고 또한 프랑스의 다양한 또 생산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발명가이고 과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와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제 과학적 기초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는 4가지 구체적인 미션을 말씀드리자면 연구, 공중보건의 기여, 교육, 그다음에 혁신 등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이제 지역이나 한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파리에 저희가 제일 먼저 개소를 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첫 파스테르 연구소는 호치민 시티, 베트남이죠. 1891년도 호치민 시티에 저희가 제일 그 외국 지역에서 저희가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황열병과 관련된 저희가 또 연구를 이제 하였고, 그리고 그 공중보건에 이제 그 황열병과 관련된 연구와 백신을 저희가 개발해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그리고 남미, 그리고 브라질, 우루과이, 그다음에 유럽 전역, 아프리카, 세네갈, 근데 카메룬, 그다음에 이런 수많은 전 세계 국가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그 연구소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 보건당국, 정부, 유관 부처와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한 가지 비전, 그리고 인류의 건강을 위한다라는 저희 한 가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고 현재 많은 보건 당국,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도 또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2004년도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약을 개발을 많이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또 많은 신약 관련된 연구를 해서 신약 관련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른 또 많은 그 기관들과도 강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 파스테르 연구소의 웹사이트에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징, 그다음에 스크리닝과 관련된 이제 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들과 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간염, B형 간염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팬데믹이 있기 훨씬 전서부터 저희가 여기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말라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외에 또 댕기열, 지카 등과 같은 또 저희 이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감염이 될 수 있지만 기생충 등을 통해서도 사실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감염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핵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또 큐리언이라는 저희의 파스텔 코리아의 바이오 벤처 회사 큐리언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그리고 감염법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암과 관련된 또 이런 질병 등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가 결핵과 큐리온은 특히 저희 파셀 연구소는 큐리언이라는 벤처 회사를 통해서 다제 내성 결핵, 그 다음에 광범위한 내성 결핵 등을 또 성공적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백신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까지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이 신약 개발 과정의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또 저희의 하나의 고민 바가 되는데 한 가지 전략이 있다면 신약 발굴을 가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약 재창출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신약 재창출 방식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것이 적응증을 또 이렇게 빨리 또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서는 단기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요즘과 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인비트로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분석법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임상 과정에 대해서 또 이것을 또 거쳐서 이것을 또 구체적인 약물 효능을 저희가 알아보게 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저의 역할이 있고 연구자들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후보군들을 추려서 이것을 임상 2상, 임상 3상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저희가 또 이것을 추리게 됩니다. 저희는 또 굉장히 한국에서의 또 유능한 또 제조업자와 또 협업을 이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또 네트워크가 협업을 해서 이 후보약 물질의 효능을 저희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이제 성과를 한번 보자면 이것은 또 국내외 코로나19 또 치료제 현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많은 또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의료계에서 또 노력을 해서 또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현재 지금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료책은 백신과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백신과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것에 기반이 되는 또 관련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얻은 교훈을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지금까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백신을 또 저희가 또 많이 이제 이것을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리고 통해서 저희가 또 느낀 것은 질병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32개의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질병 감시 체계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풍토병을 또 그 대응을 하고 기초와 중개 연구를 운용을 하고 치료책이나 백신 진단 등을 또 이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제 행정 체계나 아니면은 또 장벽 등이 저희가 또 직면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잘 저희에게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바이오메디컬 과학과 혁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되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자꾸 지연을 시키거나 하게 된다면 이것이 또 저희의 모든 인류의 건강을 또 진전하는 것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이 대화가 같은 경우에서는요, 김 박사님이 만약 이것이 또 임상 실험에까지 갈 정도 이게 효율이 있을까요? 라고 했고, 이제 이것은 또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이제 대화를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지적재산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적재산 자체도 중요를 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인터내셔널 관련대와 관련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왜 중요한지 정책이 이것을 기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많은 저희가 녹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와 지역권 국제적인 IP 정책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미래 세대 그리고 스타트업 등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또 사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것이 그들의 아이디어가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또 국제적인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책이 IP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지역권 국제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대전과 같은 이런 이제 과학 중심, 혁신적인 중심의 이런 도시들은 특히 젊은 이제 발명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민한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력적인 비전의 가치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넘어서 공동의 목표와를 이제 나아가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원활한 국내외의 이런 조율들이 업무상의 조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세심하게 행동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와 간염에 대해서 저도 저희가 향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적인 국제 이니셔티브이에요. 프레조드는 이것은 임수 감염병의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 새로운 미래 세대에 우리가 또 접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다양한 팬데믹,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 탐색을 하는 것을 탐색해서 이행해서 예방하는 그런 방법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한국 파스테르 코리아가 그 한국과 그다음에 아시아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대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일단 리스크가 어디 전 세계 어디에나 지금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과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이 지역권이 또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과학 증진을 또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파스테르 코리아는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CEO이신 지희 박사님께서는 이 그 아시아의 전역에 있는 그 파스테르 연구소의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리고 각국의 보건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과 또 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체, 그리고 NGO, 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업을 하고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